안녕하세요. 오늘은 레노버 V15G2 루시엔 노트북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본체가 있고 기본적으로 2.5인치 SSD HDD 추가 킷이 있고요. 65W 충전기가 있습니다. 상판, 하판은 모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상판 재질은 유리막 처리가 된 것처럼 굉장히 매끈매끈한 재질입니다. 뒷면은 이렇게 타공 부분이 굉장히 넓게, 하판은 흡기 구멍이 크게 뚫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양쪽에 사선 방향으로 양쪽에 있습니다. 왼쪽면 포트는 전원 잭이 있고요. USB 2.0 B타입이 있고요. HDMI 1.4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USB 3.2 C단자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어폰 잭이 있습니다. 우측면은 인터넷 잭이 있고요. 랜선 잭이 있고, 그 다음에 USB 3.2 B타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켄시턴 락 홀이 있습니다. 포트는 그렇게 구성이 많은 편은 아니고요. USB B타입 2개에다가 C타입 하나가 있습니다. 본체 무게는 1.61kg입니다. 충전기 포함 시 1.82kg입니다. 가로 사이즈는 약 35.9 정도 됩니다. 스펙시트와 거의 동일합니다. 세로 사이즈는 약 23.5cm입니다. 스펙시트와 동일하고요. 높이는 두꺼운데 기준으로 1.8에서 9 정도 됩니다. 슬림5와 동일한 크기입니다. 위, 아래, 양옆 여유 공간이 딱 떨어지는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슬림5와 차이를 구분하기 좀 어렵고요. 색상 차이를 보면 슬림5가 좀 더 라이트한 그레이 색상이고 V15G2가 좀 더 다크한 그레이 색상입니다. 키보드도 열이 거의 동일하고요. 재질이 좀 다른데 슬림5는 매끈매끈한 재질인데 비해서 레노버 V15 같은 경우는 매트한 느낌의 약간 도돌도돌한 거친 느낌입니다. 미끄러움 방지가 좀 돼 있는 듯 합니다. 키보드 사이즈는 동일하고 키 간격도 동일합니다. 키 사이즈는 대략 1cm 정도 되고요. 키 간격은 약 3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이 각각 위아래 키보드 레이아웃 바깥쪽에 좀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고요. 슬림5는 상단에 스피커가 좌측과 가운데서 스피커가 나오고요. 레노버 V15는 양쪽으로 나옵니다. 바닥면은 아니고요. 바닥면에서 약 사선으로 옆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트랙패드 사이즈도 거의 동일하고요. 트랙패드 느낌은 유리막 처리된 것처럼 굉장히 미끈미끈하고 부드럽습니다. 베젤은 슬림5가 좀 더 얇아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레노버 V15G2도 마찬가지로 베젤이 얇아서 괜찮은 베젤 얇기입니다. 프라이빗 셔터가 있어서 물리적으로 웹캠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키보드 눌림 깊이는 레노버 V15가 약간 1mm 정도 더 깊은 느낌이 듭니다. 키보드 배열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요. 튀어나온 키보드는 없습니다. 닫힘 상태입니다. 좌측 닫힘 상태와 유격 부분이 없습니다. 우측면 닫힘 상태이고요. 유격은 역시 없습니다. 후면 부위고요. 유격이 없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만듦새는 굉장히 깔끔하고 가벼운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작은 나사고요. 중간열은 좀 더 아까보다 좀 기네요. 나사 사이즈가 다르니까 주의해서 결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깁니다. 윗부분도 좀 더 나사가 깁니다. 카드를 이용해서 하판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카드를 이용해서 분해를 했는데요. 지금 가장 약해 보였던 부분이 이쪽이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드르륵 하면서 열었습니다. 네, 역시나 하판에는 방열 도료가 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열이 많이 나는 곳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열 패드가 붙어져 있습니다. 금속 재질의 방열 패드 같고요. 이 부분하고 SSD 부분 그리고 메모리 부분을 맞네요. 히팅 파이프하고 SSD 메모리 부분을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하판을 보고 확연히 M.2 224의 SSD가 탑재가 돼 있지만 요가 브라켓이 있습니다. 요걸 분해를 하게 되면 2280 사이즈 M.2 SSD도 삽입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케이블을 빼고 하나씩 좀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배터리 케이블은 살살 잡아당기니까 그냥 빠지는 타입이고요. 별도로 고정된 건 없습니다. SSD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PM981A M.2 224 사이즈 SSD인데요. 이렇게 연장 브라켓이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 브라켓 대신 2280 사이즈 SSD를 달면 브라켓 빼고 하면 여기까지 바로 그대로 2280 사이즈 M.2 SSD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게 2242로 고정된 게 아닌가 하고 문의를 주셨는데 2280 사이즈 M.2 SSD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게 메모리 슬롯인데요. 메모리 슬롯의 양쪽에 걸쇠가 있습니다. 이렇게 걸쇠가 이쪽에 걸쇠가 있고요. 이쪽에도 걸쇠가 있습니다. 위쪽에도 두 군데 걸쇠가 있는데 이건 카드 등을 이용해서 살짝 눌러서 분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카드 등을 놓고 힘줘서 눌러주면 들어가고요. 그리고 살짝 벌려줍니다. 네, 분리가 됐고요. 이 안에 추가 메모리 슬롯이 있고요. 여기에 메모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찰칵 소리 날 때까지 눌러주면 되고요. 와이파이 블루투스 모듈일 텐데 제품을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되네요. 시스템 정보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터리는 38W시고요. 셀은 두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셀 38W 배터리로 보입니다. 이쪽이 2.5인치 SSD HDD 베이로 보입니다. 이 안에다가 추가 연결 킷을 연결해 가지고 SSD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SSD 인식 케이블 잭은 이쪽인 것 같습니다. 젖히고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연결 킷을 빼고요. 나사도 4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연결킷 방향을 보고요. 먼저 연결을 합니다. 딸깍 소리 날 때까지 껴주면 되고요. 이 파란색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결합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인식이 되려면 이렇게 되어야겠네요. 이렇게 결합을 하시고 이 네 부분을 나사로, 동봉된 나사로 여기를 다 해주시고요. 이쪽 방향이 아니네요. 네 개의 나사 구멍을 모두 나사로 채워주시고요. 결합을 하시고 케이블을 넣고, 케이블이 확실하게 들어간 다음에 잠금 장치를 내려야지 인식이 되거든요. 보니까 이게 제대로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안에 보면 이렇게 쏙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고 이렇게 걸쳐진 상태로 하면은 인식이 안 됩니다.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는 게 보이시나요? 안으로 쏙 들어가서 더 이상 안 들어갈 정도까지 밀어 넣고, 그 다음에 캡을 내려서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잡아당기면 안 빠져야 돼요. 이렇게 돼야지 인식이 됩니다. 확실하게 안 빠지는지 확인하고 캡을 꼭 내리고요. 네, 이렇게 하고 나머지 모두 다 체결해 주셔도 되고요. 저는 SSD는 사용을 안 할 거라서 일단 또 빼놓겠습니다. M.2 SSD도 결합해 보겠습니다. 결합할 때도 얘도 마찬가지로 약간 대각선으로 밀어 넣어주고요. 안 들어갈 때까지 확인하고 살짝 내린 다음에 나사를 조여주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기판 상태를 좀 볼 건데요. USB 단자나 이게 이더넷 잭 같은 부분에 특별한 보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측면도 별도의, 이쪽이 좌측면이겠네요. 일단 좌측면도 별도의 보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에 내부 구조는 좀 단촐한 모양이고요. 히트 파이프는 굉장히 두꺼운 거 하나가 되어 있고, 원 히트 파이프에 쿨링팬은 좀 크네요. 큰 쿨링팬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살이 촘촘하긴 한데 싱크패드만큼의 촘촘함은 아닌데 어느 정도 발열 성능 보일지 좀 궁금하네요. 열이 빠지는 곳은 이쪽 뒷면으로 되기 때문에요. 보면은 따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없네요. 여기만 지금 열이 빠져나가게 돼 있네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아마 상판을 열었을 때 모니터 쪽으로 열이 좀 나오게 되는 방식이네요. 기존의 방식과 좀 동일한데요. 이번에는 우측면이네요. 보통 이 왼쪽에 팬이 있으면 이쪽으로 좀 빠져나가는 방식을 많이 봤었는데, 오랜만에 또 이제 오른쪽으로 바람이 좀 빠지는 방식이네요. 안에 내부 구조는 단촐하지만 그렇게 나쁜 부분도 없고 조립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열을 빼기 위해서 이 CPU, GPU, APU가 있는 부분 외에도 이렇게 열이 좀 빠질 수 있게 금속 재질의 방열판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조립해 보겠습니다. 스피커 모양은 여기 일자 모양으로 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니은자 모양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케이블을 끼고요. 조립을 다 마쳤습니다.